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면책 후에 채무자가 빠르게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대출 시 신용을 조사하며 좋은 신용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신용이 나쁜 경우 높은 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용은 약속을 지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금융시장에서는 채무 상환 능력이나 채무 획득 능력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신규 대출 신청이나 연장을 할 수 없어 금융거래에서 많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KCB, 나이스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점수와 신용등급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신용점수가 아닌 신용등급제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신용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신용점수란 개인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한 신용도를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회사나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점수는 1점에서부터 1000점 사이로 분류됩니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이나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대출 가능한 금액이 많아지고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신용점수를 결정하는 주요 정보에는 연체정보, 카드 사용정보, 대출정보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이스 지킴이와 올 크레딧이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금 한도가 늘어나거나 대출 이자도 저렴해지므로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분이 신용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온 사항을 모두 다 지킬 필요는 없고 본인이 현재 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현재보다는 신용점수가 확실히 올라갈 것입니다.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할부 결제를 하지 말고 일시불로 결제하세요. 그리고 여러 개의 카드를 쓰지 말고 하나의 카드만 사용하세요. 카드 사용 한도를 최대한 늘리고 높은 카드 한도 대비 사용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가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카드 한도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만 사용하는 사람은 추후 여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용점수를 높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드 한도 금액 대비 실제 사용 금액은 대략 30% 이하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카드 한도를 최대한 높이고 일정 금액만 꾸준히 사용하시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금융거래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주거래은행의 통장에서 급여이체, 적금, 예금, 보험 등을 가입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주거래은행을 통해 만들어 사용하시면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주거래은행 통장에서 자동 이체하는 것도 자신의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대출을 피해야 하고 불가피하다면 대출 순서는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대부업체 순으로 진행하고 변제 순서는 역순으로 대부업체 2금융권 1금융권으로 진행하시면 유리합니다.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시면 안됩니다. 하루 이틀 소액이 연체되더라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니 자동 이체일에는 항상 통장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빨리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연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변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이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지만 급하게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는 분들은 현재 연체가 된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습관과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점수를 평가할 때 신용점수를 하락시키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입니다. 갑자기 소액 목돈이 필요해졌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방 갚을 것이고 금액도 소액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에서 자산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용점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리볼링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리볼링이란 신용카드 할부 금액을 일정 금액만 갖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율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카드 리볼링 서비스는 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다음 달에 낼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 그 자체가 신용대출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가 신용점수를 하락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 한도에 맞춰 사용하세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로 신용카드 한도에 근접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신용평가 기관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신용점수를 하락시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얼마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도 카드 사용 한도를 제대로 늘리셔야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KCB 나이스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소 생활습관이 안 좋게 자리 잡혀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당장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누군가 아프거나 회사가 비천거려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따라서 평소 위에서 소개해드린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나 신용점수도 결국 약속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단기간에 자신의 신용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